150페이지 OX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직은 해외 원조를 최소 국가가 강제해야 하는 의무라고 본답니다. 노직은 이상적인 국가 형태가 최소 국가이긴 하죠. 그런데 해외 원조와 같은 최소 수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강제하는 의무라고 보지 않고 자선이라고 보죠. 특히 노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유 권리론 를 바탕으로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강제노동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정형적, 즉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지 강제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싱어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가 정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해당이 되죠. 개인적으로 원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조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싱어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롤스 선생님은 국제기구가 아니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이거든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들인데, 이게 이제 국제기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롤스하고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롤스는 이제 이 만민들을 개별적인 시민들이 아니라 그 집단, 국가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평화, 그러면 영구 평화를 이야기할 테니까 칸트 선생님의 영구 평화론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확정조항 첫 번째 원칙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공화정체를 강조하시니까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칸트는 국제법을 통한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그렇죠. 칸트 선생님의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가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고요. 그 한계가 국가 간의 어떤 우호 목적을 제한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호 목적을 추구하는 데까지만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갈퉁입니다. 갈퉁 선생님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활동은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갈퉁 선생님에게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을 모두 제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간접적인 폭력에 들어가는 게 문화적인 폭력도 있고 구조적인 폭력도 있죠.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니까 구조적인 방법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갈퉁 선생님은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교육을 통해서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6번. 롤스와 싱어는 해외 원조가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자, 롤스 선생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시면 롤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평등한 자유의 원리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칙에 적용을 해서 해외 원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단 여기서 이제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죠.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싱어 선생님의 경우도 보편적인 원칙이 있죠. 뭐가 있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있죠. 네, 그러면 이 둘 다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답니다. 자, 이 표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빈곤의 해소는 아니에요. 사회나 정치 문화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절대 빈곤을 해소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원조의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여를 하니까요. 절대 빈곤층이 발생을 하면 그 사회는 아직까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대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원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7번 싱어는 원조의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싱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을 하시니까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을 하니까 고려의 원칙을 적용을 하니까요. 고려의 원칙을 적용을 하니까 그 원조를 받는 사람이나 원조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이익 관심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와 국외의 원조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강조하지 않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갈등은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갈등 선생님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만 평화를 성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갈등 선생님의 표현이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모겐소가 나오는데요. 모겐소 선생님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쟁이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정의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었는데 현실주의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하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최후의 정치적인 행위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쟁 역시 도덕적인 판단에서 자유롭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 똑같은 모겐소이고요. 국가 간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은 합의될 수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 간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존재하기가 힘들죠. 예, 이런 거는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국가의 어떤 개별적인 이익의 추구 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이요. 싱어는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그러면 빈곤 해소, 빈곤을 해소한다? 이 표현도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전체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 게 목적인 거죠. 빈곤 해소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동등한 부담을 져야 한다. 이것도 조금 잘못됐죠.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통의 기준이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많이 소유한 사람이 내는 어떤 원조의 부분과 소유가 적은 사람의 원조의 부분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1억을 가진 사람의 10만 원의 양과 행복의 양, 고통의 양과 1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의 10만원의 양은 요 100만원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10분의 1이나 되는 큰 어떤 규모지만 1억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러면 이 1억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10만원을 기부한다라고 할 때의 고통은 100만원을 가진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할 때의 고통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죠. 그랬을 때 싱어 선생님은 나의 고통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아무런 나의 고통이 지장을 받지 않을 때 그때 해외 원조가 의무다 이렇게 보니까 동등한 부담 똑같이 10만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공리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 해외 원조를 했을 때 나에게 고통이 얼마나 올 것인지 해외 원조를 통한 고통의 감소가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동등하게 어떤 부담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13번 갈퉁은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억압과 착취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필요하다라는 조건이고 충분하다는 조건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이 모두 제거된 상태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근데 그 간접적인 폭력 중에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간접적인 폭력 중에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구조적 폭력 중에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주로 억압의 형태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주로 착취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주셔야지만 간접적인 폭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려면 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모두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조건이긴 맞습니다.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4번 싱어는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의
원조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선지이기는 합니다만,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 그러면 국가의 형태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지, 전체적인 이익이 높은 형태라는 거지, 모든 시민들이 다 부유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조의 대상을 선정할 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잖아요.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 중에서 가난한 사람의 어떤 원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원조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은 증가하고 고통은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형태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 세계 전체의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쾌락의 양이 증대될 수 있으면 원조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설명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평가원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맞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번 보실게요. 갈등은 인간 안보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죠.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평화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요거 X고요. 국가 안보가의 차원이 요게 직접적인 어떤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인간 안보의 차원이 이제 간접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통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간접적인 폭력 모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서는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16번, 칸트는 상비군을 폐지하고 국제연맹의 법질서를 따라야 한다. 그렇죠. 상비군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비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국제연맹의 법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표현은 확정조항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17번,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요, 차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등의 원칙. 왜냐하면 이 차등의 원칙이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조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의 원칙이 근거이기는 하나 차등의 원칙은 원조의 근거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싱어는 원조의 주체가 원조를 결정할 시에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기 이익의 고통이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를 고려를 하고 내 고통이 줄어드는 양이 아주 소량이거나 없을 때 해외 원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려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의 고통이 늘어난다면, 나의 이익이 줄어든다면 결국 계산을 했을 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이요. 칸트는 평화연맹이 국가와 같은 주권적인 주권적인 권력으로 기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화연맹은 이제 국제연맹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주권적인 권력으로 기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게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이제 간섭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우리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편적인 우호 목적으로 제한이 되셔야 됩니다. 제한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20번, 칸트와 갈등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 여기 칸트 먼저
볼게요.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종식을 생각하는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종식이 되어야 평화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칸트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갈퉁 선생님 입장에서도요. 전쟁과 같은 거는 직접적인 폭력에 해당이 되죠.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져야지만 평화는 실현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할 내용인데요.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게 충분한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건에는 동의할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같은 표현인데요. 칸트 선생님은 평화조약의 체결이라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여기 지금 그러면 충분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충분하지는 않다,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본다면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필요만 하고 충분하진 않으니까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요것만으로 충분하냐? 이건 아니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는 표현입니다. 22번 칸트는 국가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예비 조항에 나오는 거죠. 칸트는 국가를 어떤 소유물, 수단 으로 여겨서 물건으로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번 보시죠. 칸트는 어떤 전쟁도 도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원래 칸트 선생님은 위에서 봤듯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평화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칸트는 전쟁에 반대하는데요. 여기 어떤 도덕적인 전쟁도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런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방어 목적에 으로 실시되는 전쟁은 허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 맞지만 방어 목적의 전쟁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4번 롤스는 원조의 직접적인 목표가 인권 보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다.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해소하는 게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 아까 절대 빈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게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5번 싱어는 원조가 부국보다 빈국을 도울 때 효과적이다.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입장에서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부자인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빈민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빈민을 돕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훨씬 더 이익이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빈곤에 대한 해소는 친구가 강조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빈곤을 해소한다라는 목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보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됐을 때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6번. 롤스는 사회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롤스가 하는 해외 원조 자체가 이런 사회제도와 정책을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대 빈곤이 없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번에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빈곤 해소가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위에서 우리 살펴보았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27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한다고 본답니다. 자, 일단 롤스,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이 있어 라는 사실은 원조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나, 롤스 입장에서는 빈곤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가 아니냐 맞느냐 요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그대로 원조의 의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롤스에게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27번은 일단은 틀린 답인데요. 싱어 선생님 입장에서도 본다면 싱어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되느냐? 사실 싱어 선생님도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전체적인 다수의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고려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말은 반드시 무조건 빈곤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이거는 롤스와 싱어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표현입니다. 28번.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라고 본답니다. 아니죠. 현실주의가 평화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력균형, 동맹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평화를 마련할 수는 있죠. 물론 그게 이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국제관계의 목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갈퉁 선생님은 문화적 평화 또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평화는 문화는 평화 또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폭력을 상징하는 문화가 이렇게 폭력이나 평화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거는 폭력뿐만 아니라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가 평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0번. 갈퉁 선생님은 평화적인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평화가 달성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평화를 달성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31번 보시죠. 칸트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다. 영구 평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 관계에서도 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당연한 도덕적인 의무다, 당위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번. 칸트는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정치와 도덕은 합치되어야 된다. 그렇죠.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치와 그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가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 말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싱어 선생님은 원조가 인류의 쾌락을 증진하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냐? 그렇죠. 고통을 감수하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원조의 목표인데, 요게 이제 도덕적인 의무냐고 봤을 때, 왠지 이게 칸트와 같은 의무론 사상가들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공리주의 맥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 나타나게 되면 그 행동을 행위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도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노직은 모든 원조가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원조라고 되어 있는데 노직은 모든 원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원조를 반대하고 자율적 선택에 따른 원조는 자기 재산을 자기의 뜻에 맞게 이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5번 롤스는 원조가 자원분포의 우회성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니죠. 롤스 선생님은 자원분포의 우연한 결과가 어떤 나라는 많이 갖고 어떤 나라는 적게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이걸 조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국내 상황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차등의 원칙이었죠.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롤스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원조의 목표 자체가 자원 분포의 우연성에 따른 빈곤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문화, 체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원조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라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6번 모겐소는 권력 투쟁 현상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죠.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어떤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이 국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나타나겠죠. 37번 칸트는 영국 평화를 위해 정치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는데요. 정치체제의 변화 그러면 칸트의 확정조항 첫 번째죠. 국내 정치는 공화정체여야 된다. 공화정체여야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반될 필요가 없지 않고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8번 칸트는 영국 평화가 공고한 평화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답니다. 자, 요 표현도요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공고한 평화조약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면 맞는 건데 이 공고한 평화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요거는 충분 조건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필요 조건인 것은 맞겠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니까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파악해서 요거는 잘못된 선지다라고 고르시면 되시겠습니다. 39번 이상주의는 상대 국가에 대한 무지나 오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40번 싱어는 원조를 실행할 때 원조받는 사람들의 국적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답니다. 국적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싱어 선생님은 세계 시민주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 원조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똑같은 이익 관심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면 동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네, 아니라고 본다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맞고요. 39번에 선생님이 답을 잘못 체크했네요. 여기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니까 맞는 거였죠. 예, 답을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41번 싱어는 인권이 보장된 국가의 빈민에게도 원조할 수 있다.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서 정연한 어떤 체제라는 뜻인데요.
사회 체제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조는 어쨌든 전체적인 최대 다수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체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니까 빈민에게 원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싱어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금방 41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산출이 된다면 도와야 되겠지만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왔는데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산출되지 않는다면 안 도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도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 행복의 결과에 따라서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 거죠. 43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롤스 선생님은요, 자원이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느냐가 원조의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이냐 아니냐죠. 그래서 롤스는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원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부자인 나라인 경우에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부자인데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싱어 선생님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이 풍부하냐 안 풍부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빈곤을 없애고 그런 고통을 없애고 전체적인 어떤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원조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될 수 없다 그러면 둘 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칸트 선생님은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연맹 같은 기구들이 있으니까 간주된다,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칸트는 국제연맹과 같은 주권적인 기능으로 작용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연맹이나 평화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 우호 목적으로 제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권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개별적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46번 칸트는 평화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이 표현도요. 평화조약이 필요는 한데요. 평화조약을 맺으면 모두 영원히 전쟁이 끝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충분 조건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확정조항 3가지와 예비조항 6가지가 모두 필요하니까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는 합니다만. 47번 칸트는 국가 간 분쟁 해소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의 충분 조건은 아니냐. 지금 금방 위에서 한 표현이잖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칸트는 정치체제의 개선이 평화 실현을 위한 존재 조건이 아니냐.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국내적 정치 체제가 공화정 체제여야 되기 때문에 공화정 체가 아닌 국가에서는 공화정 체제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아니지 않죠. 반드시 공화정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니까 아니지는 않다. 전제 조건이 아닌 건 아니다.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9번 칸트는 다수의 국제연맹을 창설해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된다. 다수의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기준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모겐소는 인간 본성에 근거해서 국제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홉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본성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갈등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하냐? 물론 의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어떤 구조와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구조야 뭐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문화는 그대로 그냥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의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상대적으로 의도적인데 비해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상대적으로 의도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52번 롤스는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되어야 된다. 이게 롤스가 이야기하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딱 그 고정적으로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딱 정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53번 보겠습니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해도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롤스는 원조를 할 때요. 강제력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거 어려운 표현으로 부권주의적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간섭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돕는 이런 원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롤스 선생님이 원하는 원조 자체가 자기 나라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원조이기 때문에 원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면서 다른 나라가 간섭을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뭔가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부권주의적 간섭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모겐소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본답니다. 모겐소의 경우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세력 균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국력 경쟁이 종식이 된다라는 말은 영원히 끝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국제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보시죠. 칸트는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 환대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대권은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조건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환대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래서 조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6번 모겐소와 칸트는 모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주의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세력 균형,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뭐 동맹 뭐 이런 거라고 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칸트 선생님의 경우는 당연히 확정조항, 예비조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를 해요. 하지만 아까 54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요 선지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번 롤스는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이 원조 목적에 위배된다? 아니죠.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되게 되면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58번 싱어는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다라는 말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고 해서 원조해야 된다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싱어 선생님의 경우에는 빈곤 해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해외 원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게 원조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적 빈곤을 고려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상대적 빈곤을 해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 그러신다면 X 이렇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고려해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고려해야 되는 거였죠. 59번 싱어는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자기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 이런 것도 아까 표현하고 똑같은데 자기네 나라와 다른 나라의 그 국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구분하지 않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친소에 따라서 해외 원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도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도왔을 때 그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라는 게 산출이 된다면 돕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돕는 거니까 정당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롤스는 원조 대상국의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그렇죠. 롤스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체제가 정의로운 질서정연한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가 교정할 수 있도록 체제를 질서정연한 사회체제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롤스의 원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평화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갈퉁 선생님까지 칸트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한 문제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롤스, 싱어, 많이 나오면 칸트, 노지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두시고 선지들을 잘 분석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